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와 빗썸, 이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매매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소식, 이건 사실상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이에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던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그룹, 그리고 징동닷컴 같은 중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계획을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민간이 화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규제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누가 화폐를 만드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서클, 유럽은 미카법으로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죠. 홍콩은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갔어요. 화폐는 오직 국가가 만든다라는 이 CNI, 이 디지털 위안화만 남긴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홍콩은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중국은 화폐의 주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결국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디지털 화폐라는 두 개의 평행선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이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말만 들어도 투자 심리가 움찔할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유동성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막힌다? 그러면 거래량이 줄겠죠. 결제 실험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대로 보세요. XRP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의 신호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디지털 돈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막았다는 것은 기업 중심의 결제 실험이 제한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국가 기반의 CBDC,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브릿지 자산, 바로 XRP 같은 존재입니다. XRP가 송금형 코인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결제망의 백엔드, 즉 인프라입니다. CBDC끼리 직접 교환이 어려운 나라 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자산인 거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막히면은 오히려 이런 브릿지형 자산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 돈이 막히면 중간 다리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겠죠. 리플이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방향성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면서도 리플 레저를 통해서 CBDC, 기관 결제망과 연결하려는 구조를 이미 만들고 있죠. 중국이 민간 발행을 막은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균형추는 국가 화폐랑 국경이 없는 브릿지 사이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XRP가 바로 그 중간에 서 있는 자산인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발 뉴스 때문에 시장이 살짝 움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변동성 구간으로 보시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관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XRP의 구조적인 서사가 강해집니다. 유럽은 미카, 홍콩은 면허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가 규제 친화적인 브릿지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 결국에 각국의 화폐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하다고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멈춘 사이에 서구권은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리플은 이미 RLUSD, CBDC 프로젝트로 기반을 깔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번 조치 자체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겠죠. 누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선언이에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막히면 그 공백은 결국에 결제 인프라 자산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XRP가 있다는 거고,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막히면 브릿지가 열린다는 거, 그 브릿지가 바로 리플 XRP인 거고, 다음 영상 통해서는 이 중국 규제 이후에 홍콩과 유럽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을지, 그리고 XRP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려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는 딱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정책은 어떻게 움직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나, 이 세 가지가 4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라고 코인베이스의 인스티튜셔널이 공식적으로 분석을 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요, 이 세 가지 축의 신호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입니다. 먼저 캘린더부터 살펴보자면은 오늘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가 있었고요. 23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 금요일에는 핵심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CPI,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전 세계 자금의 방향들, 즉 돈줄이 열릴지 닫힐지를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번에도 APR을 동결을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 상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쪼이진 않겠다. 이 부동산 부실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는 신호겠죠. 중국이 돈줄만 갑자기 주지 않는다면 아시아 전체,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도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에도 중국이 완화 신호를 줄 때 비트코인 자금 유입이 살아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즉
달러 약세 구간이 짧게 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주춤할 때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었죠. 특히나 김치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국내 유동성이 코인으로 흘러들어오는 신호였습니다. 김프 지표가 이번 주는 반드시 체크 포인트인 거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는 못 올리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 순간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겠죠. 반대로 수치가 너무 좋으면은 경기 과열, 금리 유지로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이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험원 마이클 바 연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보완해줄 힌트예요. 특히나 프레그레스 온 인플레이션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CPI 일정이 이례적으로 24일로 밀렸죠. BLS가 정부 셧다운 변수 때문에 일정을 재조정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발표 자체가 변동성 트리거입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가 0.2%대라면 올해 안에 두 차례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다시 힘을 얻고요. 비트코인에는 초강력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0.3% 이상이면 시장은 긴축 지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단기 하락세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패턴은 어떨까요? 이 CPI 발표 직후에 1시간은 단기 변동성이 나왔었고요. 6시간에서 24시간 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8시간에서 72시간 뒤에는 진짜 추세가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CPI 다음 날까지는 지켜보시면서 기다리는 게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베이스는 4분기 시장을 이 세 가지로서 정리했습니다. 유동성에서 글로벌 M2 공급이 다시 늘고 있고요. M2는 시장의 숨통, 즉 풀리는 돈의 양이에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M2가 5% 증가하면 비트코인은 약 100일 후에 반응을 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연준이 올해 안에 2번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대, 이게 위험자산 심리를 끌어올리는 핵심이겠죠. CME 패드워치 인하 확률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은 긴축이 끝났다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봤을 때 디파이 라르마 지표가 데이터를 보면요, 이 테더랑 서클 발행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내부 유동성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인 거래에 기름칠이 되는 거고, 알트코인 대불장까지도 확산되는 구조가 열리게 될 겁니다. XRP는 단순한 리스크 자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국제 결제 네트워크랑 맞닿은 구조 자산인 겁니다. 따라서 CPI 발표 이후의 유동성 확대 흐름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순 발행이 동시에 일어난다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과 거래소 잔고 비중을 함께 한번 보세요. 그 라인이 위로 젖히게 된다면 XRP 수급이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이번 주는 예측보다는 반응의 주간이겠습니다. CPI 발표 전에 레버리지 최소화시키면서 발표 이후에 6시간에서 24시간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요. 현물 분할 접근이 안전하겠죠. CPI가 0.2%대면 점진적인 매수, 0.3% 이상이면 단기 리스크 관리 구간, 이 김프랑 도미넌스, OI 세 가지 지표를 함께 체크해 보세요.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숫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중국의 LPR, 한국의 금통위, 미국의 CPI까지도 모두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게 가장 본질이자 핵심인 거고, 유동성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할 거고, 그리고 알트 대불장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의 구조적인 서사까지도 맞물린다? 올해 4분기 진짜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시장은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1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단순한 사실을 금방 까먹으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불안감에 휘둘리시고 그런 조급함들이 결국에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지금 당장이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시장은 한 방의 타이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못 샀다고 내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 못했다고 모든 걸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늘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보다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는지 여부예요. 지금 자금이 있어도 시장 흐름이 불안하다면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한 달 뒤, 2달 뒤에 더 낮고 더 안정된 자리에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매수 타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실력인 거고, 투자라는 게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게임입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가 좋은 이유도 바로 그 여유에 있다는 거예요. 지정가 주문 걸어두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자동으로 체결하게 만들어두면요, 굳이 하루 종일 차트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언젠가 그 자리를 찍어주고 또 그때 자동으로 매수나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감정이 개입될 틈이 줄어들고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매매가 가능해지겠죠. 투자라는 게 빨리가 아니라 오래입니다. 순간의 승부가 아니라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싸움인 거고, 지금의 한순간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지정가 매수처럼 시스템에 맡기고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줄 아는 태도, 이게 진짜 실력인 겁니다. 이 조급함은 언제나 손실로 이어지고요. 여유는 언제나 기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장보다 내일의 방향을 보는 사람이 결국에 이긴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업방 통해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